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2일이죠.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은, 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주저앉는 상황인데,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는 정말 망할 것인가? 국장은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인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솔직히요,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S&P나 해외 IMF도 내년에 한국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기업 신용도가 많이 둔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IMF도 내년 성장률, 우리나라 성장률이 1%대, 1.9%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시대가 고착화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상황들이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글로벌 어떤 세계화에 대한 부분, 무역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라든지 어떤 활성화에 대한 어떤 여력이 둔화될 수 있는,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환율도 굉장히 1,400원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뭐 자금의 어떤 이탈에 대한 우려, 그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또 기습적으로 또 인하도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한때 그 중무장대의 역할을 했었던 어떤 그 화학 업종이 굉장히 위태위태하잖아요.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또 금호석유라든지 굉장히 지금 그 화학 쪽이나 또 반도체도 지금 위기가 지금 있다. 그 다음에 지금 2차 전지도 좀 많이 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종 자체도 많이 조금 네, 꺾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또 이 문제가 또 있죠. 바로 이 쪼개기 상장. 그 다음에 주주의 동의 없이 물적 분할을 하거나 그런 어떤 이 세태들,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그 디스카운트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올 연초에 상법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어요. 나름대로 어떤 뭐 고충이 뭐 있겠지만, 결국 기업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법 개정안, 즉 핵심은 결국 이 이익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아무리 뭐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물적 분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엔 주주 이사회에서 충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보고가 돼야 되고 이사회에서 결국에는 안건으로 발의가 돼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는 이제 현 상법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제고시키는 것까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결국에는 이런 결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합법화되었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엔 주주의 이익에 대변해야 되는 것으로 고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주주들이 이제는 거기에 개입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섣불리 이제 그런 뭐 무적 분할이라든지 뭐 유상증자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은 뭐 당장 어렵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를 해서 그보다 완화된 모습으로 이제 지금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원래는 상법 개정안은 전체 법인에 대한 부분인데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시행하겠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참 지금 좀 누가 봐도 참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만 해도 지금 12개월째잖아요. 이제 12개월째, 거의 8개월 이상의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뭐 산타랠리라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말,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코인도 올라가고 있고 또 나스닥도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만 지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리고 원래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할 정도로 제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버티는 게 일단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신금에서도 저는 가능하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내년부터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다면 완전히 셀온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견뎌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그게 보상이 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흐름만 봤을 때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한 번 더 이렇게 확 밀렸다가 갈 수도 있는 상황. 즉 8월 달에 급락 나왔다 급등 나온 것처럼 급락이 났다 급등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때부터는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모든 악재가 거기다 이제 일거에 소멸되는 그런 시점이 곧 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절망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일단 여기서 더 물러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비중을 늘리는 전략도 조금씩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들이나 그리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있는 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위기의 파고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뭐 롯데 같은 대기업도 휘청휘청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그래도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일단은 우리가 조금씩 좋은 종목을 싸게 잘 모아가는 전략으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성장 산업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단번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그러니까 화학 같은 거 말고 약간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AI나 로봇이나 어떤 그런 제약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뭐 2차 전지나 뭐 자율주행이나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힘든 상황이겠지만, 물론 미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되게 좀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힘을 내시고, 이번 달부터 조금씩 이제 턴 어런다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월 초에는 한 번 더 급락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급락의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약간 좀씩 자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좋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조금 돈이 들어오는 업종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12월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수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돈이 들어오는 업종들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 줄기세포 관련주도 있잖아요.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이런 것도 오늘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메디포스트나 그다음에 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니까 우리 기술 투자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AI 쪽, 폴라리스 AI 이런 쪽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우주 또 방산 또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고 드론 관련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게임 관련주, 뭐 컴퓨터 소딩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쪽, 그 다음에 로봇 쪽, 그 다음에 우주, 드론 쪽, 그 다음에 줄기세포, 그 다음에 좀 조금 그쵸?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참고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면 안 돼요. 롯데케미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싸다고 해서 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업황이 주가가 떨어지는 거 떠나서 업황이 완전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학 업종이 너무나 안 좋고 롯데케미칼은 또 롯데의 그룹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표성화학이라든지 오늘 뭐 상한가는 같지만 이런 것들은 보면 안 돼요.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화학업종, 금호석유 이런 것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지금은 돈이 들어오고 있고 그 차트가 조금씩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발굴해 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딱히 뭐 종목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간에 시장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참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정말로 이렇게 좀, 진짜 소외감을 느끼고 참 뭔가 좀 이렇게 국장 투자하는 게 너무 바보 같은 짓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좀, 자괴감이 들 정도예요. 어, 미국 주식을 왜 안 들어갔을까? 물론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일부는 뭐 들어가 있었어요. 뭐 아이온큐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근데 어쨌든 비중 자체가 지금은 이제 국내 증시가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증시에 뭐 들어가 있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증시는 너무나도 지금 어렵고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약간 뭐 무시하거나 회사가 그런 것들을 짓밟아버리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개탄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회피하고 뭐 절망하고 뭐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12월에 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좀 지켜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응원을 좀 하고 싶은 마음에서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에서는 더 물러날 것도 없다. 어쨌든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정말 꺾인 업종들 화학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처럼 그런 업종들만 우리가 좀 피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